지금 수요일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에서 3위까지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이들 종목인데 기관 투자가들도 올고래일 동안 누적으로 여기를 사고 있네요.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우리의 가장 경쟁사인데인 CATL이 저렇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이따 우리 테슬라 이야기 또 뭐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한 4%인가 테슬라가 강했어요. 아침에. 물론 음봉이 살짝 만들어지긴 했지만 몇 거래일 연속인지 지금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일 지금 어쨌든 테슬라 아마 일주일 이상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 둘, 셋, 9일. 9일이네, 9일. 네, 9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이. 자, 그래서 9일 연속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는 좀 쉬고 테슬라야 전기차가 좀 강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오늘 요즘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여기 산업재 섹터, 그렇죠? 전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오늘 새벽에도 미국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업종 강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터필러, 디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3% 전후로 다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전기차 어제도 뭐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튀었는데 일단 테슬라가 저 분위기였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 에너지 업종이나 산업재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정도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정도가 미국 시장에 끝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제 시장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한번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좀 강해질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계속 좀 했었는데, 자, 어제 여기 에코프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에코프로가 16%인가요? 17% 정도가 어제 이렇게 강세를 어제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5월달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아주 뭐 제대로 된 상승이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5월달 이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좀 올라가다 이렇게 밀렸던 자리가 4월 말이었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두 개의 음봉이 이렇게 나란히 나왔던 자리가 4월 말이었습니다. 4월 28일, 여기 4월 28일, 그 다음에 5월 2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지금 보시면 60일선까지 이 검은색 선이 여기가 60일선입니다.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60일선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 뒤로 어제 만들어졌던 양봉 같은 이런 상승다운 상승을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데 어제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또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왜냐하면 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세 종목에 대해서 어제 매수 금액이 거의 1,100억 정도 들어왔나요? 이게 400억 잡고, 한 1,100억에서 한 1,200억 가깝게 이 세 종목으로 들어왔어요. 이 물량을 그 공매도 그 쇼커버링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수요일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에서 3위까지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이들 종목인데 한 1,150억 정도가 이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2,0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2,000억에서 거의 절반 조금 넘는 비중을 요 세 종목으로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또 그거를 또 준비를 해왔죠. 이심점심. 보시면 아이고. 왜 콧물이 나와? 공매도 잔고 2차전지 관련주 종목 안에서입니다. 네. 주요 2차전지 주 내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으로 제가 이제 정렬을 해보니까
일단 어제 17%가 오른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비율이 제일 높네요. 네. 거의 7% 정도, 7% 정도에 달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3.5, LNF도 3% 넘는 요 세 종목 다 3%에서 거의 7% 가까운 그런 공매도 잔고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저렇게 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 해놓은 쪽에서는 좀 이제 후달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쇼커버가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어제 주가에는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 요 종목들 중에서 이 리스트 안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2차전지 내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인데, 아까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매수한 종목 있죠, 요거. 네. 바이오니아. 요거도 보시면 요거는 2차전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든 건데, 요거는 전체 2,300개 기업 중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순서대거든요. 에코프로 바로 다음에 보시면 바이오니아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거의 6% 넘는 6.6% 정도 되는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요거도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쇼커버가 일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 한 분이라고 하니까 좀 공매도 한 분들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분들이지 뭐. 네, 공매도 한 분들의 환매수의 성격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반등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쵸. 우리가 추정을. 왜냐하면 쇼커버링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그쵸. 먼저 이거 네.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이거 쇼커버링 해버리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 그 뒤에 이제 또 준비가 돼 있죠. 아, 역시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어제 들어왔고, 그 절반 이상이 세 종목으로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집중이 되었고, 이게 외국인뿐만 아니에요. 기관들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5거래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5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여기를 사고 있네요.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첨보까지 공매도 비중이 있는 종목까지 이렇게 기관들도 5일 누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뭐 거의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200일선 돌파하는 자리부터, 그죠?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일단은 테슬라가 방향을 지금 위쪽으로 잡은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테슬라가 연초에 1, 2월 달 움직일 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테슬라 쪽에 나왔던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요게 하나가 있죠. 모델 3 전 차종의 미국 IRA 보조금 전액 혜택이 지급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뭐 가격도 인하할 수 있고, IRA 보조금 전액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분위기가 안 꺾여야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꺾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좀 같이 그 테마주들이 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주가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가격이죠. 가장 양극재의 베이스가 되는 가격이 리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안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번에 제가 바닥에서 한 60-70%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5월달만 하더라도 요거 꽤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약간 옆으로 행보하더니 최근에 다시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하고 있는 이 리튬 가격이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상승 배경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5월부터 2차전지 소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의 가격대는 당분간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뭐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리튬 시장 전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따진다면 앞으로 리튬의 수요가 생산량보다 더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은 이어질 거고, 그래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리튬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요거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튬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가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알버말의 주가가 오늘 새벽에 전고점을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네요. 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알버말이 꽤 올라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또 이렇게 조정을 좀 줬어요. 며칠 조정을 줬는데 한 3, 4거래일 만에 다시 종가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2.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요거는 뭐 리튬을 한 5만 톤 정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전망에 힘입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소재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리튬을 기반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격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LiPF6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게 이제 리튬염 전해질의 가장 기본 가격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튬을 베이스로 하는 소재 가격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결국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월 달에는 에코프로가 MSCI 편입에 불발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우리가 편입하기는 좀 더 지켜보겠다. 그렇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대를 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고요. 하나가 에코프로고였고 하나가 금량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불발이 됐는데 최근에 지금 분위기는 이게 정기 편입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MSCI 지수의 정기 변경은 2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고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5월에 무산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기회는 8월에 있고 지금 6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8월에는 이거 다시 편입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변이가 반영이 되면 기계적으로 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또 일부 사두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금들이 있겠죠. 네. 이것까지 섞이면서 이게 이제 어제의 쇼커버를 강하게 만들어준 세 번째 요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제 코멘트는 아니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코멘트를 8월에 정기 편입 변경 후보 종목으로 에코프로와 금량이라면 일단 에코프로는 편입이 유력하다. 요거는 뭐 표현이 제가 한 건 아니고 기사에 나온 거니까 어쨌든 유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가 좀 움직였던, 그 다음에 2차전지 어제 움직였던 이유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3인방 3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뭐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요 관련된 뉴스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결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대 2차전지가 아까 뭐 한 번씩 이렇게 주도하는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테슬라가 주도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최근에 좀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슈가 이 부분입니다. CATL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와 가장 강한 경쟁 상대잖아요. 네. 근데 손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CATL하고의 협력 관계를 끊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 좀 루머로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또 뒤에 준비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테슬라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IRA 법안에 보조금 혜택을 막 받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에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재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왜 이 협력 관계가 무너지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산 배터리가 예전에 우리 태양광 이야기할 때 한참 나왔던 쪽이 위구르 쪽가 아니면 인권 탄압을 많이 하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 법안 문제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가 최근에 미국 세관에 압류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막 뉴스에 일파만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들은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야, 이 CATL이 앞으로 좀 테슬라향으로 배터리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6월 5일 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테슬라가 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6월 5일이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ATL에서는 당연히 막 부인하고 막 했겠죠. 우리 그런 일 아니고 테슬라랑 여전히 돈독하게 협력관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은 하락이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테슬라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이제 받으면서 모델 3에 적용된 주요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소재들이 중국산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다시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그죠? CATL은 결국은 이 LFPP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CATL의 목표 주가를 확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200위안 넘게 있는 상황에서 주당 180위안으로 하향 조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이익률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고 경쟁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가 찍어 눌러버리는 바람에 어제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또 종가 기준입니다. 5.5%가 하락을 추가적으로 더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가장 경쟁사인 CATL이 저렇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CATL의 불행은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제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와.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의 우려가 지금 계속되는 동안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 물량이 CATL 뭐 아까 뭐 머스크도 뭐 손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됐을 때 그 물량이 비록 일본으로 갈지 몰라도, 그렇죠. 네. 어쨌건 그 우리 가장 큰 경쟁 상대의 힘이 약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대감은 일단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낙수 기대감도 효과가 있고.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장중에 요거는 이제 터지다 닉노스되는 닝더가 CATL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ATL.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니까 조금 뭐 뭔가 앞뒤 순위 안 맞긴 한데, 대략적인 뉘앙스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 이런 게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CATL은 최근에 소문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지정학적 요인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게 미국의 저거 배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IRA. 전략적 파트너십은 CATL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기 부분입니다. 모델 3 수입 모델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원재료가 미국에서의 이 IRA 생산 규정에 따라 돼야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인산철 배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그러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요렇게 되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요 물량이 만약에 앞으로 조금 줄어든다고 했을 때 CATL 물량이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원래 옛날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애들이 만약에 LFP를 잘 만들어서 CATL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에 대해서는 또 잘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 뭐 어제 흑연 관련해서 뭐 개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덧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한번 보시면 여기 2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거의 다 전고점까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조만간에 요거 돌파하면 이제 다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의 상승의 배경에는 저런 부분들도 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아까 이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이유들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SDI, LG 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지금 보면 반도체가 다 빠져버렸어요. 원래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많았고 자동차 뭐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2차전 지주로 어제는 도배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양극재를 많이 하고 있는 LNF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LNF가 옛날부터 LFP 관련해서는 열심히 또 R&D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일선 부근에서 LNF도 이렇게 지금 60일선 돌파해서 돌려 세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같이 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어제 뭐 일부 외국인과 기관들의 쇼커보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